자, 먼저 여러분들 숙제해온 거에서 정석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석에 제일 먼저 5-8번, 9번, 10번 유제예요. 5장. 확률의 정의에 유제 4-14번부터 했구나. 예, 유제 4-14번부터 보겠습니다. 4-14번. 노트들 펴고 fx라고 하는 것이 10cx 3분의 1의 10-x승 곱하기 3분의 2의 x승 단 x는 0, 1, 2, 10까지 변할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더하기 f10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이 문제는 이 문제 스타일은 오늘 수업의 거의 막바지에 이 모양이 한 번 더 보이게 될 거예요. 오늘 수업 거의 막바지에 오늘 새로 배우게 될 내용에서 자 원래는 x에다가 0부터 10까지 넣는 건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0은 필요 없고 1부터 넣으란 얘기예요. 1부터 f1부터 써볼게요. 10 c1에 3분의 1의 9승 곱하기 3분의 2의 1승 더하기 2 집어넣으면요 10c2의 3분의 1의 8승 곱하기 3분의 2의 2승 더하기 10c10의 3분의 1의 x에다 10 집어넣으니까 0승 곱하기 3분의 2의 10승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나열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앞에요.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 자, 뭐가 빠졌냐? 0번이 빠졌어요. 10c0에 3분의 1의 10승 곱하기 3분의 2의 원래 0승이 들어가면 그쵸? 원래 요 녀석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더하기가 되면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항 정리 A 플러스 B의 n승이라 하는 놈은 NC0 A의 n승 B의 0승 NC1 A의 n-1승 B의 1승 해가지고 NCN A의 0승 B의 n승까지 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0번부터 10번까지 3분의 1의 경우에는 10승, 9승, 8승 해서 0승까지 하나씩 줄어들고 3분의 2는 0승, 1승, 2승 해서 10승까지 하나씩 늘어나면 A에 해당하는 것이 3분의 1이란 얘기고 B에 해당하는 것이 3분의 2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자마자 눈썰미예요. 빨간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의 10승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의 10승인데 이게 없잖아. 이게 없다는 얘기는 뭐야? 이걸 빼주란 얘기지. 빼기 10c0에 3분의 1의 10승 3분의 2의 0승을 빼주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1이니까 1의 10승이니까 1이죠. 1 빼기 10c0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중에 빵개 고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안 골라? 이거니까. 3분의 2의 0승은 그냥 1인 거고요. 3분의 1의 10승이면 3분의 1의 10승이라고 써도 되고 3의 10승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3의 10승분의 3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보통 2의 10승은 1024라고 계산하지만 3의 10승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끝. 이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다? 눈썰미. 공식이 눈에 싹 들어오느냐? 다만 0승부터가 아니라 1승부터 10승까지가 된다. 1번부터 10번까지란 얘기예요. 원래 공식은 0번부터 n번까지죠. 0번부터 10번까지 해야 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다. 그 얘기는 0번부터 10번까지 해서 0번을 제외하면 되겠다. 다음 5-8번.
기하학적 확률 쪽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는데 밑면에 4개의 합동인 정사각형이 생기도록 직교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상자 속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동전을 던질 거예요. 동전을 넣어서 흔들어서 정지를 시킬 때 이 동전이 선분과 만날 확률이, 그러니까 선에 닿을 확률이에요. 선에 닿을 확률. 그러면 이건 입체를 그릴 필요가 없죠.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면 되는 거죠. 금발불 확률이에요. 금발불 확률.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얼마? 10cm예요. 그런데 5cm, 5cm 되는 지점에다가 선을 그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지점에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금발불 확률이에요. 근데 동전은 어때요? 동전은 반지름이 1짜리라고 그랬습니다. 동전은 반지름이 1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동전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면은 금을 밟게 되느냐? 동전의 중심이 이 안에 들어오면, 동전의 중심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럼 빨간 선 밟게 돼 있는 거죠.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아,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예요. 동전의 중심이 노란색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빨간색 금을 밟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분모를 정할 때 전체 넓이를 100이라고 하는 거는 10 곱하기 10, 10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전의 중심이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 이거는 지금 여기 벽이 이렇게 있잖아. 벽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벽. 그럼 아무리 해도 동전이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 동전을 보니까 요렇게 해요. 들어갈 수 있는 한계선이. 동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동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동전의 중심을 봤더니 1cm를 남기고 1cm를 남기고 1cm를 남기고 1cm를 남기고, 잘 봐요. 와하, 그렇구나. 동전의 중심이 들어갈 수 있는 전체 넓이는요, 좌우로 위아래로 1cm씩을 제외한 88의 64가 전체 넓이에요. 예, 전체 넓이는 64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란색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노란색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넓이도 어디는 들어갈 수가 없느냐?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는 동전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넓이 중에 지금 지울 거 지우고 나서 남는 노란색 빗금친 부분에 원의 중심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빨간색 선을 밟아버리는 거죠. 와우.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됩니까? 1이니까 얘는 2가 될 거예요. 2.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8이 되겠죠? 그러면은 2, 8에 16, 또 2, 8에 16인데 가운데 2 곱하기 2, 얘가 중복되죠? 그러니까 빼기 2, 4는 중복이 돼요. 32에서 4를 빼는 거니까 28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금을 밟을 확률은 얼마가 되겠다? 전체 64분의 28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4로 나눠주면 4, 7에 28, 16. 그래서 정답은 금 밟을 확률은 얼마가 되겠다? 16분의 7이 되겠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원의 중심이 끝까지 이빠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벽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본 문제에서 풀었을 때는 이게 그냥 타일이었기 때문에 동전이 이렇게 옆 타일로 넘어갈 수가 있었죠. 얘는 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벽이.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끝.
5-9번.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판 위에 한 점 P를 임의로 잡을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판이 있어요. 이런 원판 위에 한 점 P를 임의로 잡을 때 중심과 P 사이의 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기하학적 확률의 기본 개념 설명할 때 이거 했잖아요. 5에서 P 사이의 거리가 2 이상 3 이하일 확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 되는 거죠. 요거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시작합시다.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5, 25파이예요. 네, 전체 넓이는 25파이가 됩니다. 자, 요거 노란색 큰 넓이는 얼마가 돼요? 3, 3은 9파이가 되겠죠? 노란색 작은 넓이는 얼마가 돼요? 반지름이 2니까 2, 4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9파이에서 4파이를 뺀 거니까 5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 노란색 빗금친 부분에 들어갈 확률은 25파이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넓이분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얼마가 돼? 약분할 거 약분하면 확률은 5분의 1이 되겠다. 끝. 다음 5-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 B, C, D가 있고요. 내부의 한 점 P를 임의로 잡을 때 먼저 1번 PBC가 PBC니까 B하고 C는 고정돼 있고 이 둘은 고정돼 있고 P가 아직 고정이 안 돼서 움직이는 점이야. 그런데 삼각형 PBC가 1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여기가 2다. 1보다 작을 확률. 삼각형의 넓이가 1보다 작을 확률이야. 밑변이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도 2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절반을 그어볼까요? 여기 1이 되도록. 그럼 사실 점피가 어디에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전부 밑변은 2고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높이는 1이 되겠죠. 밑변 2에 높이 1이 되면 삼각형 PBC의 넓이는 항상 얼마가 되냐면 항상 1이 돼요. 요때 요 위에 점피가 있으면 항상 넓이가 1입니다. 그러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높이가 요거보다 작으면 넓이도 1보다 작은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점피가 여기 있을 때 점피가 여기 있을 때는 전부 다 넓이가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므로 전체 넓이 1번 4분의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2. 정답은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2번. 이번에는요. 삼각형 PAB와 PBC가 동그라미 칩니다. 모두 둔각삼각형이 된대요. 아하. PAB와 삼각형 PAB, 삼각형 PBC가 모두 둔각삼각형이 된대요. 일단 PAB가 둔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PAB가 둔각이 되려면요 반원이 등장해야 되겠죠. PAB가 둔각이 되려면 AB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반원 위에 한 점이 있으면 PAB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빨간색 반원 안에 들어오면 둔각삼각형이 될 거예요. 이러면 PAB는 여기는 둔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PBC도 둔각이 돼야 된대. 그러면은 BC가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그 중에 안쪽에 들어와줘야 둔각삼각형이 될 거예요. 빨간색의 선 위에 있으면 직각삼각형이고, 그 안쪽에 들어와줘야지만 둔각삼각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들어가줘야 삼각형 PAB하고 삼각형 PBC가 모두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이 그림은 초등학교 때 참 많이 했던 그림이에요. 전체 넓이는 얼마입니까? 4분의 현준아 4분의, 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넓이 구하는 요령 간단해요.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갈라서 하나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버리면 돼요. 그럼 요거 하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림 보세요. 이거 하나는 어떻게 구하느냐? 네, 부채꼴의 넓이에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면은, 그러면은 요거만 딱 나오는 거겠죠. 요 길이는 얼마? 1. 그럼 얼마입니까? 파이의 4분의 1이니까 이 넓이는 4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즉 4분의, 얘는 4분의 2로 놓으면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게 몇 쪽 있는 거예요? 하나, 두 쪽이 있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해당되는 영역의 넓이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자, 번분수죠. 예, 4를 1분의 4라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정답 8분의 파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삼각형을 모두 둔각삼각형으로 만드는 점피의 기하학적 확률이 되는 겁니다. 끝. 이렇게 하면은 5장의 문제들도 됐고요. 6장의 13번 문제가 또 질문이었네요. 네, 6장의 13번 문제 같이 가봅시다. 자, 자, 이제 6-13번입니다. 유제 6-13번.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9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눈다. 구등분을 해요. 그럼 여기에 점이 16개의 점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요 길이는 3이 되고요. 요 길이도 3이 되니까 점과 점 사이에 보면은 가로 세로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은 1이에요. 이때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일 확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일 확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일 확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일 확률. 요 세 가지를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전체 경우의 수부터 갑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16개의 점 중에서 어찌됐거나 저찌됐거나 두 개를 고르면은 선분이 나오는 거죠. 16C2예요. 16C2. 16C2면은요 16 곱하기 15 곱하기를 1 곱하기 2로 나누는 거니까 8. 그래서 8, 5, 40, 8일은 8이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20이에요. 그러면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루트 2가 될 확률을 전부 다 120분의 얼마, 120분의 얼마, 120분의 얼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인 경우예요. 두 점 사이의 길이가 1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자, 이런 게 몇 개 있냐? 이건 그냥 세 번이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렇게 세 개씩 몇 층이 있어요?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네 층만 있어요? 5층, 6층, 7층, 8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렇게도 1이잖아요. 요렇게도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5층, 6층, 7층, 8층이 있는 거예요. 3, 8에 24. 이렇게 되는 거죠. 24. 그럼 3, 40이 되죠? 그럼 8, 5, 40이 됩니다. 8, 5, 40.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5분의 1의 확률을 갖습니다. 네, 5분의 1의 확률을 갖습니다. 다음, 이번에는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가 된대요. 두 점 사이의 거리 2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간단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 한 층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두 개씩 있어요. 한 층에 두 개씩 있어요. 현준아, 한 층에 두 개씩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똑같죠? 5, 6, 7, 8, 8층이 있는 거예요. 두 개씩 8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씩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 60, 4, 28, 4, 74, 4, 5, 20, 1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아하, 1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루트 2는 어떤 겁니까? 루트 2는 한 칸 한 칸의 대각선을 말하는 거죠. 한 칸 한 칸의 대각선. 그러면 요 한 칸 안에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두 개씩 있죠. 그럼 이런 정사각형이 몇 개 있어요? 9개가 있는 거죠. 9개. 두 개씩 9개가 있는 거죠. 두 개씩 9개가 있는 거예요. 2, 60이죠. 3, 3은 9, 3, 2, 6. 그래서 답은 20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 요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정석의 질문 번호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현준아, 미치겠어? 뒤로 나가라. 야, 새로운 전략인데? 대놓고 하는 거야. 전략이 아주 좋았어. 다음 189번 갈게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저 지금 거꾸로 버티고 있는 근데 짝짝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좀. 189번. 요거 중요해요. 별표 3개 빵야 빵야 빵야. 별표 3개 빵야 빵야 빵야. 189번. 잘 보세요. 50C 1 빼기 50C 2 더하기 50C 3 빼기 50C 4
점점점점 더하기 50C 49 어잉? 짝수번은 다 마이너스고요. 50C 짝수, 50C 짝수는 다 마이너스고 50C 홀수는 다 플러스예요. 그 주의사항은 50C 0하고 50C 50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뿔마뿔마가 교대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항계수를 유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였어요. 1 플러스 x의 n승을 전개라는 걸 배웠어요. 1 플러스 x의 n승. 근데 여기는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알겠죠? 50승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1 플러스 x의 n승 그러지 말고 50승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50C 0에 x의 0승 1의 50승 x의 0승 50C 1에 x의 1승 더하기 50C 2에 x의 제곱 더하기 50C 3에 x의 3승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50C 49에 x의 49승 더하기 50C 50에 x의 50승 여기까지 됩니다. 그래 놓고선 만약에 이게 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 이렇게 되면 뿔뿔뿔뿔뿔뿔뿔 이렇게 되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지만 뿔마 이렇게 부호가 바뀔 때는 x에다 얼마를 대입하느냐?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좌변은 얼마가 되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의 50승 0은 마이너스 1의 0승이죠. 자, 0승은 짝수승이에요. 2승 짝수승이에요. 4승 짝수승이에요. 50승 짝수승이에요. 짝수승은 플러스예요. 50C 0. 근데 얘는 홀수승이죠. 마이너스 50C 1. 그죠? 마이너스 50C 1 x. x에다가 1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1 쓰니까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50C 2. 마이너스 50C 3. 해서 마이너스 50C 49 플러스 50C 50까지 이렇게 됐어요. 오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예요? 번호로 봤을 때 1번부터 49번까지가 필요해요. 1번부터 49번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호가 반대죠. 얘는 맞불 해서 마고 얘는 뿔마 해서 마지막이 49번이 플러스까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양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뿔마가 바뀌는 거죠. 이거 넘기면 그러면 우변에는 누구만 남는다는 소리야? 50C 0하고 플러스 50C 50이 남는다는 얘기죠. 50C 0 더하기 50C 50이 남는 거죠. 50C 0은 얼마예요? 1이죠. 50개 중에 0개를 뽑는 방법 한 가지. 안 뽑아! 50개 중에 50개를 뽑는 방법 다 뽑아! 한 가지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2가 되는 겁니다. 딩동댕동. 189번의 정답은 2번. 2.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189번. 다음 196과 197이 있어요. 196과 197. 자, 파스칼의 삼각형 둘 다 완전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파스칼의 삼각형 배웠죠? 다시 한 번만 내용 정리해 볼게요.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C1, 여기가 3C2.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배웠어요? 4C 오른쪽 거 따라온다 해서 2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얘가 NCR이야. 얘가 NC 오른쪽으로 가면 R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아랫줄에 있는 애는 뭐예요? M 플러스 1 C 얘를 따라오는 거 R 플러스 1이 되죠. 얘랑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다. 요게 파스칼의 삼각형의 가장 기본기예요. 자, 그랬을 때 먼저 196번
다음 중 오른쪽에 색칠한 부분에 있는 수의 합과 같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른바 하키스틱 공식. 엥?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학교에 지금은 없는데 우리 학교에 아이스하키부가 있었어요. 네, 우리 학교에 아이스하키부가 있어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쓰는 그 하키 스틱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로 선생님들이 어떤 그거 있죠? 어떤 네, 그렇죠. 참 이렇게 녹화도 되고 있는데 뭐라고 말은 못 하겠고, 뭐 이런 거 용도로 쓰시는데 아주 뭐 찰떡같이 잘 달라붙습니다. 아주 그냥 소리도 잘 나고 퍽퍽 소리가 잘 나요. 하키스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주로. 뭐 이런 식의 그림 참 못 그린다. 여기가 손잡이에요. 이렇게 손잡이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예요. 네. 자, 해볼게요. 하키스틱 공식이라는 게 뭐냐? 거기 색칠된 부분만 볼게요. 3C2, 3C3, 4C2, 점점점점점점에서 10C2. 그러면 여기가 4C면 여긴 누가 있겠어요? 5C2, 6C2, 7C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돼 있죠. 요 녀석의 합은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생긴 게 꼭 하키스틱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른바 하키스틱 공식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푸느냐. 잘 들으세요. 얘랑 얘랑 먼저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다음 줄로 넘어오니까 4C고 오른쪽 거를 따르면 4C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합은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거의 합은 결국 얘랑 얘랑 더한 게 이거니까 이거의 합으로 정리가 됐어요. 다음 한 번 더. 그럼 또 이번엔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더해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5C3이 되겠죠. 4에서 다음 줄로 넘어갔으니까 5. 오른쪽 걸 따르니까 5C3이.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합은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얘랑 합이 이거니까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6C3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은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합하고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맨 마지막엔 누구까지 가요? 10C3까지 가요. 그래서 결국 이 녀석들의 총합은 누가 되겠다? 최종 정답은 11C3이 되겠다. 그 얘기예요. 11C3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1C3. 근데 없어요. 11C3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거 배웠잖아. NCR하고 NCN-R하고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1C3이 없으면 11C, 11에서 3을 빼봐야죠. 11C8, 11C8. 답은 그래서 3번이 나오는 겁니다. 끝. 요렇게. 이른바 하키스틱 공식. 자, 그러면은 197번도 마찬가지로 풀어요. 197번. 6C0 더하기 7C1 더하기 8C2 더하기 9C3이겠죠. 그러면 해서 18C12가 NC7로 정리된다고 할 때 자연수 n의 값을 우주 플리즈 구해줄래. 이걸요 그냥 보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보면 눈에 안 보여요. 파스칼의 삼각형에다 얹어보는 거예요. 6C0이면 어디 있겠어요? 여쯤 있을 거예요. 6C0. 6C0이 있어요. 그러면 요 라인은 전부 누구 라인이에요? 6C0, 7C0, 8C0, 9C0, 그 위는 5C0, 4C0, 3C0. 그죠? 근데 그 다음은 7C1이죠. 여기가 7C0이었죠. 7C1은 어디 있어요? 7C1. 8C2는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줄로 내려가면서 8C2. 아,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일직선인 거예요. 누구까지? 18C, 12. 자, 이걸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6C0이 얼마니? 도연아. 6C0이 얼마야? 1이죠. 7C0도 얼마야? 7C0도 1이고 6C0도 1이죠. 천서연.
6시 0도1이고 7시 0도1이지. 그럼 어차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면 하키스틱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해볼게요. 서연아, 얘하고 얘하고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니? 7C 0 더하기 7C 1이 얼마가 되니? 7C 0 더하기 7C 1이 얼마가 되니? 정신 차려라. 왜 그래? 싫어. 이제 와서 무슨 폭 자고 있다가냐. 8C 1이 되는 거죠. 얘 더하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이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하고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내가 저런 게 싫어서 뒤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뒤에 가면 더 건들거려. 9C2가 되죠. 9C. 요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6C0, 7C1, 8C 요 자리 누구 자리예요? 9C3 자리죠. 그럼 이제 이렇게가 아니라 얘네 둘의 합은 이거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결국 누구까지 오냐면 18C, 11까지 와요. 그러면 얘네 둘을 합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용준? 이거는 결국 얘랑 얘랑의 합은 이거니까 다시 이거가 되는 거고 얘랑 얘랑의 합은 이거니까 이거가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이렇게로 정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얼마예요? 얘랑 얘랑 두 개 더하면 19 19C12. 근데 19C12는 누구랑 똑같아요? 19C7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n에 알맞은 말은 19가 되는 거겠죠. 끝. 하키스틱 공식은요,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예, 이건 100% 출제, 100% 출제.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예, 이건 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시작하고서 뭐 바로 그냥 정신줄을 놓고 있어. 밥을 얼마나 오지게 먹고 왔길래? 이렇게 해서 196번, 197번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하키스틱 공식 이용하는 거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제는. 다음. 그 다음 문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270번) 확률이죠. 센의 270번입니다. 부모님을 포함하여 5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뭐 자녀 3명, 그냥 이렇게 놔요. 이렇게 5명이 원탁에 둘러 앉는데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이웃탁에 앉을 확률은, 부모님이 이웃탁에 앉으실 확률, 이웃 밑줄, 이웃 밑줄,
이윤 나오면 무조건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5명을 원순열 때리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그래서 5명을 원순열로 가는 거니까 4팩분의. 부모님이 이웃 하신다 그랬으니까 묶어버려요. 그럼 사실상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4명을 원순열로 치는 거죠? 3팩토리얼. 하지만 곱하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리를 바꾸실 수 있잖아요. 두 분이서. 2. 그러면 3팩을 4팩으로 나눠주게 되면은요. 3팩으로 4팩을 나누게 되면 4죠? 4분의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이 되는 거다.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275번. 4명의 학생 4명이 있어요. 5개의 메뉴 중에서 메뉴가 5개 있어요. 임의로 각각 1개를 고를 때 4명이 서로 다른 메뉴를 고를 확률을 구하시오. 서로 다른 메뉴를 고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사람이에요. 사람 4명이죠. A, B, C, D. 그럼 이쪽이 메뉴라고 생각하면 돼. 메뉴. 이쪽이 메뉴예요. 메뉴가 5개 있대요. 1번 메뉴, 2번 메뉴, 3번 메뉴, 4번 메뉴, 5번 메뉴. 이걸 고르는 함수를 생각하면 되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몰라요. 뭐예요? 그냥 고르는 거예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5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5가지.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5가지. D도 5가지. 이게 그냥 일단 전체 경우의 수예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분해. 이게 전체예요.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어떤 거예요? 메뉴가 안 겹친대요. 밑줄 칩니다. 밑줄 칩니다. 4명이 서로 다른 메뉴에다가 밑줄 칩니다. 4명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뭐, 메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요. 거기다 밑줄 쳤어요? 그 밑에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1대1 함수라고 쓰면 되겠죠. 메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대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5개예요. 이쪽에서 오면 치역이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A 학생이 고를 수 있는 메뉴의 가지수는 5가지. B는요, A가 고르는 거는 먹으면 안 돼요. 4, 3,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뿅, 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약분될 건 없어요. 125분의 2, 3, 6이니까 4, 6에 24. 그래서 정답은 125분의 24의 확률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거는 함수로 생각하면 돼요. 분모는 그냥 함수의 개수고 분자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분자는 1대1 함수고 분모는 그냥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걸로 어떻게 바꿔서 풀 거냐 이런 게 딱 떠오르면 돼요. 이거 딱 보고서 함수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85번이 먼저구나. 285, 286 연달아 있네요. 85 볼게요. (1학년과 2학년)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어느 학교 볼링 동아리 회원 16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 2명을 뽑을 겁니다. 16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1학년도 들어있고요. 2학년도 들어있어요. 몇 명씩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이때 밑줄 칩니다.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이 뽑힐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학교 볼링 동아리 회원 중에서 1학년과 2학년 학생 수의 차이는 그랬죠. 1학년을 A명이라고 해봐요. 그럼 2학년은 16-A명이 되겠죠.
그죠? 1학년이 A명이면 2학년은 16-A명이에요. 뭔 소리예요? 분모는 뭡니까? 분모는 16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게 분모예요. 분자는 뭐예요?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이 뽑힌다. 그게 뭔 소리야? 1학년 1명, 2학년 1명이 뽑힌다는 얘기죠. A명 중에서 1명이 뽑히고 곱하기 16-A명 중에서 1명이 뽑힌다는 얘기죠. 이거. 분모는 얼마예요? 16C2는요. 16 곱하기 15, 1 곱하기 2가 되니까 2, 8이죠. 8, 5, 40, 8, 1은 8이니까 120가지예요. A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A가지죠. 우리가 항상 NC1은요. N이잖아, 애들. NC1이라고 하는 것은 N이잖아. 16-AC1은 16-1이죠. 이게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분자가 얼마란 얘기예요? 6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이고 16-1이 아니야. 16-A. A 곱하기 16-A가 얼마? 60이래요. 와우. 마이너스 A제곱 우변으로 넘기니까 A제곱 16A 넘기니까 마이너스 16A 플러스 60은 0. 아하. A-10 A-6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딱 맞죠? 1학년이 10명이면 2학년은 6명이 되는 거고 만일 1학년이 6명이면 2학년이 10명이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학생 수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차이. 몇 명 차이예요? 4명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 4명 차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286번. 요거 하고 290번까지 풀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옵시다. 286번 2, 3, 4, 5, 6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 3, 4, 5, 6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밑줄 칩니다. 동시에 꺼낼 때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요. 자, 여러분 이게요.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는 거하고요. 한 장씩 3번 꺼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한 장씩 3번을 꺼내는 것도 또 다시 갈려요. 한 장씩 3번을 꺼내는데 한 번 꺼낸 카드를 다시 집어넣느냐 아니면 꺼낸 카드는 그냥 버리느냐 이것도 달라요. 일단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동시에 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핵심은 2가지예요. 똑같은 숫자는 안 나와요. 그쵸? 똑같은 숫자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순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꺼내니까 순서도 없고 똑같은 숫자가 중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없으니까 조합이죠. 중복 불가능해.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 아니야. 그냥 조합이에요. 그냥 조합. 그냥 5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중복 안 된다. 순서 필요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장씩 3번을 꺼낼 거예요. 한 장씩 3번을 꺼낸다. 한 장씩 3번을 꺼내게 되면 순서가 있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나온 수, 두 번째 나온 수, 세 번째 나온 수 이러면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또 한 번 꺼냈어. 그 다음에 카드를 봐. 숫자 확인해. 다시 넣어줘. 그리고서 뽑아. 그럼 뭐예요? 중복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뽑아. 숫자를 확인해. 그리고는 이 카드를 버려. 그리고는 다시 뽑아. 그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숫자가 또 나오진 않아요. 순서는 있지만 중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요런 거에 따라서 결국 순열이냐 조합이냐 중복이냐 아니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독해를 잘해야 돼요. 독해를. 그렇구나. 자, 그럼 이렇게 꺼내요. 이렇게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숫자에 3장을 동시에 꺼낸다고 그랬죠? 이 3장의 합이 짝수일 확률이에요.
3장을 꺼냈을 때 합이 짝수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숫자를 그냥 보지 말고 분류를 좀 해야 돼요. 분류를. 2, 3, 4, 5, 6을 2, 4, 6과 3, 5로 분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짝수하고 홀수로 분류를 해야 돼요. 분모는 뭡니까? 분모는 5장 중에서 3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냥 5장 중에서 3장을 꺼내는 겁니다. 분모는 10이죠? 5C3이라고 하는 것은 10이죠. 10. 3장의 합이 짝수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자, 3개를 더했어. 3개를 더했는데 짝수가 된대요. 합이 짝수래요. 1번 셋 다 짝수. 2번 홀수가 2개. 홀수가 2개, 짝수가 하나. 이러면 되는 거죠. 사실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해놓으세요. 합이 짝수란 말은 무슨 소리냐? 홀수가 짝수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홀수가 짝수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합이 홀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합이 홀수다.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합이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합이 짝수란 얘기는 핵심은 홀수가 짝수게요. 짝수계면 0개 있죠. 2개 있죠. 4개는 불가능해요. 홀수가 4개는 불가능해요. 그죠? 0개. 0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 다 짝수인 거죠. 홀수가 빵개. 이렇게 2가지 경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거. 셋 다 짝수다. 셋 다 짝수란 얘기는 뭐예요? 이 3개 중에서 3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3개 중에서 3개가 나오는 경우. 또는 사건은 합사건이라고 했어요. 홀수 2개, 짝수 하나. 무슨 소리예요? 요 2개에서 2개가 나오고 요 3개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와우. 2개 중에서 2개가 나오고 3개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런 경우 아니면 요런 경우. 바로 얘가 1번이에요. 얘가 바로 요 1번입니다. 셋 다 짝수가 나오는 경우 1번인 거고, 얘가 여기서 말하는 홀수가 2개. 그러면 요 2개 중에서 2개가 나오는 거고, 짝수가 1개, 3개 중에서 1개가 나오는 거예요. 37. 얘가 2번이 되는 거예요. 3C3은 얼마예요? 1. 2C는 얼마예요? 1. 3C1은 얼마예요? 3. 그러니까 3 곱하기 1은 3. 얘는 1.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얼마다? 5분의 2가 되겠다. 286번의 정답은 5분의 2가 되겠다. 빙고. 290번입니다. 290번 그냥 여기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길지 않을 것 같아요. 290번. 맞죠? 290번. 주머니 속에 흰 구슬이 2개 있고요. 파란 구슬이 3개 있고요. 검은 구슬이 N개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구슬을 꺼내요. 색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어요. 1개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었습니다. 이런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했더니, 잘 봐야 돼요. 여러 번 반복을 했더니 밑줄 칩니다. 8번에 한 번 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얼마? 흰 구슬 나올 확률이 바로 8분의 1이란 소리예요. 8번에 한 번 꼴로 흰 구슬이 나오더라. 흰 구슬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전체 몇 개가 돼요? 전체 개수는 5개에다 n개니까 1개씩 꺼내는 거예요. n 플러스 5개 중에서 꺼내는 거죠.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개인 거죠. n 플러스 5분의 2가 되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봐요. 검은 구슬이
예, 검은 바둑돌, 우리 바둑돌 있죠? 검은 바둑돌이 5개 있어요. 흰 바둑돌이 예를 들어서 8개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꺼내요. 그랬을 때 검은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검은 바둑돌이 나올 확률. 전체 비율이 전체 비중이 몇 개예요? 13개죠. 그 중에 검은 바둑돌이 튀어나올 확률은 5.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2 더하기 3 더하기 n 전체 개수가 n 플러스 5. 그 중에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그 중에 비율이 2개의 비율이잖아요. 이게 얼마라고요? 8분의 1.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16이 돼야 되는 거죠. n 더하기 5가 16이 돼야 되는 거죠. n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1이 되는 거죠. 아, 검은 바둑돌이 11개가 되는구나. 딩동댕동. 그래서 290번의 정답은 3번. 11개가 되는 겁니다. 화장실 갔다 옵시다.